문법 정리 시간입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how much, 얼마예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으면 무슨 물건인지 몰라도 아주 이쁘게 생긴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몰라도 손가락을 가리키고 how much만 하면 돼요. how much는 우리나라 말로 얼마예요? 얼마인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듯이 이번 단어는 쇼핑과 관련된 단원입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단원이에요. 물건을 살 때 필요한 화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can 조동사가 새로운 게 나와요.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can을 배웠죠. 조동사 의미도 이제는 좀 익숙해졌나요?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동사를 도와줘요. 어떻게? 의문문과 부정문, 과거형을 도와줘요. do를 생각해 봅시다. do는 조동사로 쓰일 때 의미가 없어요. do는 원래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조동사로 쓸 때는 아예 do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do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의문문을 만들 때 do를 썼고 not이란 부정어를 합쳐서 don't, 부정어를 만들었고 2학기 들어서 과거형을 배웠죠. did. 원래 동사를 대신해서 did로 바꿔서 과거형을 표시해 줬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고 거기에 더해서 can은 의미를 부과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엄마가 음식을 만들 때 고춧가루를 넣으면 매워지고 소금을 넣으면 짜지고 설탕을 넣으면 달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can 조동사는 동사의 원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양념을 덧쳐서 조금 더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can은 원래 동사와 더불어서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더 부여해 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학기 때 나온 can의 용법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I can play the piano. I play the piano 해도 돼요. 피아노를 연주하다. play는 놀다라는 뜻인데 악기가 나오면 연주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근데 can이 붙으면 나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피아노 좀 쳐봤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네모의 꿈 정도는 악보 안 보고 그냥 칠 수 있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어필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You can use my computer. 뭐죠? 너는 내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can이 없으면 너는 내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뜻인데 can이 붙으면서 허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 지금 게임할 거니까 내 컴퓨터 네가 써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can I go to the restroom? 친구랑 막 대화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규단어 쑥 가버리면 친구 당황하겠죠. 그래서 허락을 받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도 될까? 지금 좀 급해. 잠시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런 의미예요. 허가나 요청은 비슷한 의미예요. 평서문일 땐 허가지만 의문문일 땐 요청이랑은 둘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 단원에는 좀 다른 의미가 나왔어요. Can I help you? help는 도와주다, 돕다란 의미예요. 의문문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까라는 의미예요. 도와줄까? 이건 뭐죠? 앞에 거랑 달라요. 위의 허가랑 요청은 상대방한테 뭔가 의사를 받기 위한 말이고, 이건 뭐죠?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 스스로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이런 거를 제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의미예요. can은 조동사로서 의문문, 부정문, 과거형 외에도 이런 다른 의미를 부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조동사입니다. 의미가 다르게 쓰여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단원에 다른 의미로 쓰인 Can I help you가 나왔기 때문에 can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화폐를 쓰죠. 화폐도 한자어입니다. 재물화의 화폐패. 화폐패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돈이란 뜻이에요. 물건을 교환할 때 기준이 되는 수단, 동전, 지폐를 화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비단, 조개, 금, 은 이런 게 화폐였고 지금은 지폐나 동전을 화폐라고 부르죠.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화폐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뭐죠? 100, 1000 다음에 만이고 만 다음에 억이고 억 다음에 조예요. 근데 미국은 100, 1000, 100만, 10억, 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단어로 치면 100은 hundred, 1000은 thousand, 100만은 million, 10억은 billion, 조는 trillion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위를 단수 취급을 해요. 10, hundreds가 아니에요. 그냥 hundred, s 복수를 붙이지 않습니다. 화폐 단위는 단수 취급을 한다. s나 es를 안 붙인다. 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화폐 표시는 세 자리씩 쉼표로 표시합니다. 쉼표, 쉼표를 영어로는 콤마라고 불러요. 이 쉼표, 점 옆으로 찍는 거 있잖아요. 밑에 그걸 콤마라고 부릅니다. 마침표도 있겠죠. 마침표. 마침표는 영어로 period. 네, 이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쉼표는 콤마고 마침표는 period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화폐는 점이 아니에요. 화폐는 꼭 쉼표를 찍어야 돼요. 화폐에서 점하고 쉼표는 달라요. 화폐에서 점을 찍으면 소수점 자리, 소수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화폐는 무조건 쉼표다. 점을 찍으면 안 돼요. 화폐에서는. 큰 돈이에요. 큰 돈. 큰 돈. 세 자리씩 끄는 거예요. 세 자리씩. 화폐 단위는 세 자리씩 끊는다. 옆으로. 세 자리씩 끊고 첫 번째 놓은 게 1, 10, 100, 1000자리죠. 첫 번째 콤마는 thousand. 두 번째가 million. 세 번째가 billion. 네 번째가 trillion. 그래서 얼마다? 1조가 되는 겁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네. 1조를 표시해 본 겁니다. 읽는 방법은 세 자리씩 끊고 쉼표 자리는 단위를 읽으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 2, 3이라는 숫자는 뭐죠? 콤마가 3개니까 빌리언이죠.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1234억 5678만 9123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세 자리씩 끊으면 123이죠. 123. 그래서 123 빌리언. 세 번째는 빌리언. 콤마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쉼표 자리에 단위를 읽는다. 빌리언즈 아니에요. 123이라 복수인데 s를 안 붙여요. 단위는 복수를 안 붙여요. 그냥 빌리언이에요. 빌리언. 두 번째는 456. 456이죠. 456 million. 두 번째는 million. 그리고 789. 789,000. 세 번째는 thousand. 그리고 남은 123. 123.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 자리씩 끊어서 읽는데 쉼표 자리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 화폐를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교과서에는 헌드레드와 사우전드만 나와요. 근데 하는 김에 100만, 10억, 조까지는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만, 10억, 조는 똑같아요. 방부식이. 리언이죠, 리언. LLION 똑같아요. 앞에만 바뀌는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외우기도 쉽고 단어도 쉽기 때문에 한꺼번에 외우는 게 좋습니다. 뭐가 나오든 같은 것은 같이 외우는 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헌드레드, 사우전드,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은 같이 외운다. 그리고 우리나라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천만 억 조예요. 천만 억 조. 네, 미국은 이렇게 세 자리씩 끊어서 화폐를 표시하기 때문에 세 자리씩마다 단위가 있는 거예요. 세 자리. 1000단위, 100만 단위, 10억 단위, 조 단위. 이 콤마를 찍는 걸로 그들은 화폐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각 콤마마다 단위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화폐 단위. 한국 돈은 원이고 미국 돈은 달러입니다. 근데 달러는 복수로 써요. 단위는 화폐의 숫자 단위는 복수가 아닌데 돈 자체는 복수다. 그래서 100달러스라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원짜리 지폐가 있고 5만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미국도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어요.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의미할 때는 복수를 안 붙이겠지만 양을 나타낼 때는 100달러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돈은 복수를 붙인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한국도 복수로 원즈 그러면 안 돼요. 한국 돈은 복수형이 없습니다. 원은 복수형이 없다. 왜? 우리가 1000원이라 하지 1000원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돈은 복수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원수 이렇게 안 써요. 한국 돈은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고 미국 돈은 단수와 복수 형태를 쓴다. 차이점을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검색창에 환율이라고 쳐보면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화폐 가치가 달라요. 무슨 의미냐면 미국 1달러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돈으로 1326원,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300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10달러면 13,000원 정도, 100달러면 13만원 정도예요. 우리랑 가치가 달라요. 단위의 가치가 다르다. 100달러 있으면 10만원짜리 이상 신발이나 뭐 장난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달러가 있으면. 우리나라 돈은 13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면 대한민국 원 해놓고 KRW라고 써놨어요. KRW. KRW. 뭐, 코리아 원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돈. 화폐를 표현할 때 세 자리 영어를 씁니다. 이걸 내려보면 다른 나라 돈들도 다 세 자리예요. 그래서 미국 돈도 USD라고 표현하는 거죠. USA 달러. 미국은 USA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뭐? 미합중국. State는 주라는 뜻이에요. United를 합치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 개의 주가 합쳐져 있는 나라라는 뜻인데, 주라는 뜻은 우리로 치면 뭐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 것들이 한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주들의 모임의 국가 명칭이에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USA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했을 때 미합중국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런 말들도 기사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올 때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한국이지만 원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인데 줄여서 한국이라 하듯이 미국의 정식 한글 표현은 미합중국이 맞을 것 같아요. 줄여서 미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의미가 이렇게 한국 돈은 국가의
세 글자 약어로 쓴다.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국가 간의 돈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화폐 단위에 복수를 안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뭐 1학기 때도 한번 정리했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복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명사를 단수, 복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자어입니다. 단수는 한 개라는 의미고 복수는 여러 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건들을 한 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씁니다. 기본형은 뭐다? S. 우리나라 말로도 복수는 한 글자예요. 들. 영어도 마찬가지로 기본형은 S입니다. 명사에 S를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펜슬, 펜슬즈, 주, 주즈, 먼키, 먼키즈 이렇게 S를 붙이면 되는데 ES를 붙여야 되는 것과 IS를 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Y로 끝나는 단어예요. 단어. 모음 더하기 Y. 단어의 끝이 아예 이오가 Y로 끝날 때는 그냥 S만 붙입니다. 먼키, EY죠. EY로 끝나, 아예 E가 왔기 때문에 EY로 붙을 경우는 그냥 S를 붙입니다. 근데 베이비, BY죠. B는 자음입니다. 자음 더하기 Y 때는 어떻게 바꾼다? Y를 I로 바꾼다는 겁니다. 베이비즈 되는 거예요, 베이비즈. 그래서 끝자리가 Y로 끝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복수형이 달라진다. Y로 끝나면 복수형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ES로 붙는 복수형도 있습니다. 끝 단어가 스 계열의 발음이 나는 단어로 끝날 경우에는 ES를 붙입니다. 이건 발음 기호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발음 기호를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스 계열의 단어들이에요. 스랑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버스가 스 발음이죠. 버시즈 이렇게 ES를 붙입니다. Y처럼 O란 단어도 모음이 오냐 자음이 오냐에 따라서 복수형이 다릅니다. 주주, 모음이 왔을 때는 그냥 S를 붙이는데 자음이 오면 potatoes 되는 거예요. potatoes, ES를 붙여요. 어렵죠? 네. 영어는 어렵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child, 아이인데 아이들 하면 children이 돼요. 어렵죠? 그냥 S만 붙이면 될 텐데. 그런데 이런 예외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건 뭐 끝자리가 O로 끝나냐 Y로 끝나냐 이렇게 해서 외울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둘 다 외워야 돼요. 어렵죠. 정말 영어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외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의 복수형을 외울 때 끝자리가 O랑 Y랑 S 발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기본적으로는 S만 붙이면 된다. S를 붙일 경우도 있고 ES를 붙일 경우도 있고 IES를 붙일 경우가 있으니까 경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음은 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과거형 발음을 한번 정리해 줬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복수형 발음도 한번 정리를 해 드립니다. 명사의 복수형은 발음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스로 발음이 날 때가 있고 처로 발음 날 때가 있고 저로 발음 날 때가 있고 이즈로 발음 날 때가 있습니다. 살펴보죠. 과거형과 똑같아요. 유성어과 무성어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했죠? 손가락을 목에다 대고 떨리면 목이 무르르 떨리면 유성음이고 안 떨리면 무성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손가락 4개를 목에다 가져다 대세요. 크, 프, 흐. 목이 떨리나요? 약간 미세한 울림이 있어요. 안 떨리진 않아요. 근데 부 해봅시다. A, B 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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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목이 떨리나요? 브랑 프, 프.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예. 그래서 목이 떨리느냐, 안 떨리느냐에 따라서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발음을 합니다. 우리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는데, 예. 요 사람들은 차이를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무성음과 S가 만났을 때는 스로 발음을 합니다. 캡스, 삭스, 복스. 두 번째, 무성음 중에 T와 S가 만나면 츠로 발음합니다. 펜츠, 캐츠, TS로 끝나잖아요. TS, 펜츠, 캐츠.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유성음과 S가 만나면 즈로 발음을 합니다. 글로브즈, 슈즈, 도그즈. 명사에 ES가 붙었을 때, 명사 기본형에 ES가 붙을 때 is로 씁니다. 그죠? 선글래시즈, 버시즈, 디시, 접시죠? 접시들. 기본형에 ES가 붙은 경우에는 is라고 발음합니다. 디시즈, 선글래시즈, 버시즈.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유성음과 무성음, 그리고 ES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어민, 미국 사람들, 원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민 미국 사람들의 발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발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팝하고 네이버닷컴인데 저 네이버 직원 아니에요. 네이버 홍보하는 건 아니고 네. 다음이나 네이버에 영어 사전이 있어요. 근데 단수형만 나와요. 그래, 단수형만. 글로브즈가 안 나와요. 글로브즈 발음을 들어볼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인 사전에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사전 들어가면 단수 형태만 발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파파고라 치면 제일 처음에 papago.naver.com이 뜹니다. 들어가 보면 복수도 읽어줍니다. 더 대단한 건 한글로 써져요. 발음을. 글로브즈라고 적혀있죠. 네. 네이버 훌륭합니다. 네이버 직원은 아니지만 네, 네이버 훌륭해요. 아주 우리나라 IT는 대단해요. 영어를 써주고 한글로도 발음을 써주고 여기 누르면 발음도 나와요. 복수형 발음도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원어민 발음을 듣기 위해서 papago.naver.com을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발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삭스. socks, 쓰라고 하나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socks, 네, 쓰라고 합니다. 삭스. 그다음 팬츠를 한번 들어볼까요? 파파고에서는 팬트스라고 해서 팬트스. 쓰라고 하는지 치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pants, 쓰라고 하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pants, 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네요. 저는 치라고 좀 더 가깝게 들리는데 쓰라고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약간 드네요. 글로브즈라고 적혀있죠? 글로브즈 한번 들어봅시다. gloves, 응? 쓰라고 들리지 않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gloves, 글로브스로 들립니다. 저는 글로브스, 글로브즈라고 안 하고 글로브스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들어보죠. gloves, 쓰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요. 선글래시즈라고 돼 있죠. 선글래시즈, 선글래스 다음에 es 붙어서 시즈라고 발음을 한 겁니다. 선글래시즈 들어보죠. sunglasses, 선글래시즈를 하네요. sunglasses, 아닌데? 선글래시스라고 하지 않나요? 한 번만 더 들어보죠. sunglasses, 저는 스로 들리는데. 발음을 들어보니까 저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원어민도. 뭐죠? 황당하죠?
네. 규칙은 즈라고 발음하라고 발음 기호에도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 즈라고 발음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스럽죠? 난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통일되어 가는 느낌이 것 같기도 하고, 저 발음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잡화점에 가서 점원에게 글로브즈, 웨어라 글로브즈 이러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50%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왜? 왜 글로브즈라면 못 알아들을까? 설명하기 앞서서 생뚱맞은 찹쌀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1박 2일 보나요? 일요일 저녁에 1박 2일이란 예능 프로가 있어요. 국내 여행을 가면서 밥 먹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이겨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게임 중에 한글로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런 5글자 가지고 찹쌀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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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무슨 의미냐면 영어는 강세와 높낮이가 있어요. 강세, 세게 발음하는 것과 약하게 가는 발음. 높고 낮음과 강하게 약하게, 이런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브즈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gloves, 글로브스 해버리죠. 글로브스를 거의 발음 안 해요. 글로브스, 글로브즈 이렇게 발음 안 해요. 복수형 발음을 거의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복수형 발음은 모두 스에 가깝게 하는데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네? 다시 한번. gloves, 네, 쓰는 그냥 gloves, 롭에 강세를 주면 되는 거예요. gloves. 네, 그러면 알아서 줍니다. 근데 글로브즈 이러면 저의 강세를 붙이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형들은 이런 규칙이 있지만 다 쓰로 발음하시면 돼요. 다 쓰로 발음하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쓰를 아주 들릴 듯 말 듯,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듯한, 네, 그런 식의 펜, 네, 펜이 중요한 거지 천 안 중요해. 펜. 네, 발음이 안 좋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글로브즈 해요. 발음 이상하다고 뭘 하지 말고. 네,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본론적으로 선글래시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팝하고 이런 데 가서 원어민 발음하는 데 익숙하게 발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발음과 실제 발음은 다르다. 그리고 유성음과 무성음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복수형은 과거형과 다르게 그냥 다 스로 가깝게 그냥 전지, 선지 구분이 안 되게만큼 아주 작게 발음을 하면 다 통한다. 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실제 다른 사이트에 있는 발음들도 한번 쭉 봤는데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헷갈리니까 어떨 땐 스로 했다, 어떨 땐 지로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안 들리게 발음하기 때문이에요. 강세랑 높낮이에 따라서 복수형의 발음을 중요하게 안 써요. 중요하게 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은 모두 스에 가깝게 작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려드렸고,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발음이 달라진다는 건 이해를 해야 돼요. 발음할 때는 그냥 스에 가깝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